기사에 충격적이고 드라마틱한 개요 대한민국 미디어 지형의 핵이 이동했다. 단순한 유튜브 예능 채널의 성공을 넘어 불꽃야구는 이제 거대 지상파 방송사들의 전면을 정면 돌파하며 온라인 오프라인 콘텐츠 권력구조를 근본부터 뒤흔들고 있다. 이 전례 없는 미디어 전쟁의 최전선에는 두 레전드 박용택과 이대호의 전략적 침투가 있었으며 그 거대한 서사의 배경에는 단 한 명의 백업 포수 박재욱의 조용한 기록이 증거로 서 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이슈 정리를 넘어 기획이 아닌 삶의 서사를 생산하는 진짜 야구라는 폭발적인 힘을 통해 미디어 제국 건설을 향한 다음 단계를 밟고 있다. 제1부 전략적 침투 미디어 생태계 권력구조를 바꾸는 지상파 점령 작전. 이것은 단순한 이슈 정리가 아니다. 불꽃은 이제 유튜브 채널의 성공을 넘어 대한민국 미디어 지형을 근본부터 흔들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지상파를 정면 돌파한 두 레전드 박용택과 이대호가 있었고 그 배경에는 단 한 명의 백업 포수 박재욱의 조용한 기록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 불꽃야구는 지금 이토록 강력하게 팬덤을 확장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답은 명확합니다. 불꽃은 이슈가 아닌 서사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획이 아닌 삶에서 나온 이야기, 카메라를 위한 연기가 아닌 카메라 뒤에서도 이어지는 야구의 진심. 이것이 바로 이 프로그램을 단순한 스포츠 예능이 아닌 한 편의 드라마로 만드는 힘입니다. 박용택은 복면가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야구가 그리워서 시작했는데 두 경기 만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다. 이 말은 단순한 인터뷰가 아닙니다. 불꽃야구라는 무대가 진짜 경기장이라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플레이 하나하나가 선수들의 커리어, 자존심, 그리고 인생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전 국민 앞에서 선포한 선언이었습니다. 이대호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SBS 동상이몽에 출연하며 자신의 마지막 은퇴 시즌부터 불꽃야구에 합류하기까지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연예인의 여유가 아닌 선수의 고뇌가 서려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장면들이 우연한 노출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JTBC가 불꽃야구의 유튜브 영상들을 삭제한 그 시점에 불꽃야구의 선수들은 오히려 SBS와 MBC라는 경쟁 지상파를 점령하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출연이 아니라 불꽃야구가 온라인 예능을 넘어서 미디어 생태계 권력구조를 바꾸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더 이상 불꽃은 유튜브의 콘텐츠가 아닙니다. 그들은 유튜브를 넘어 스스로의 세계관을 확장하며 대한민국 야구 문화의 새로운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사의 중심에는 단지 스타만이 아닌 단 한 명의 백업 선수조차 주인공이 되는 완벽하게 설계된 이야기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지상파를 넘어 당신의 일상까지 파고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략적 침투였습니다. 첫 번째 증명, 지상파 점령. 많은 이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불꽃야구가 잘 나가긴 해도 결국 유튜브 예능 아니야? 하지만 이번 지상파 진출은 그 인식을 완전히 뒤집는 사건이었습니다. 박용택이 복면가왕에 출연하고 이대호가 동상이몽에서 중심축으로 등장한 건 단순한 개인 출연이 아닙니다. 불꽃야구라는 브랜드가 지상파의 중심을 점령하기 시작한 신호탄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하나 더 있습니다. JTBC는 불꽃야구 관련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서 순차적으로 삭제하며 사실상 대립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타이밍에 맞춰 불꽃야구의 핵심 인물들은 경쟁 지상파 방송사들에 대거 출연하며 대중 노출을 확대합니다. 불꽃은 더 이상 방어적인 콘텐츠가 아닙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그들은 이제 의도적으로 대중의 눈에 들어가고 있으며 미디어 환경을 역이용하여 더 넓은 팬덤을 설계하는 중입니다. 박용택의 한마디가 이를 완벽히 요약합니다. 예능으로 야구를 다시 즐기려 했지만 곧 스트레스를 받게 됐다. 그 말엔 두 겹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불꽃야구는 겉으로는 예능이지만 실제로는 선수 개인의 승부욕과 명예가 걸린 진짜 경기라는 것.
둘째, 그 안의 감정은 대본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나온 고통과 투쟁의 서사라는 점입니다. 이대호 역시 동상이몽에서 불꽃야구를 선택한 배경과 의미를 진중하게 풀어냅니다. 그의 표정, 말투, 시선, 모든 것이 말해줍니다. 이건 또 한 번의 도전이다. 이건 예능이 아니다. 결국 불꽃야구는 JTBC와의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갈등을 기회로 삼아 SBS, MBC라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진입했고, 오프라인 스타였던 두 인물을 온라인과 지상파를 넘나드는 IP의 상징으로 재포지셔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꽃야구가 지금 이 순간 콘텐츠 브랜드 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결정적 이유입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세계관을 대한민국 미디어 전반에 이식하려는 다음 수를 두고 있습니다. 지상파 점령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제2부 서사의 건축학 숨겨진 홈런 디테일과 백업 선수의 주인공화 그 흐름 속에 우리는 다음 이야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단순한 예능의 후속편이 아니라 야구가 어떻게 문화가 되는가에 대한 해답이 될지도 모릅니다. 숨겨진 홈런 디테일이 팬심을 움직인다. 두 번째 증명. 많은 팬들이 말했죠. 모두가 박재욱의 홈런에 열광했습니다. 드디어 성인 무대 첫 홈런이 나왔다. 하지만 이 장면을 마주한 불꽃야구의 제작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기록의 뿌리를 파헤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꺼냅니다. 박재욱의 진짜 첫 홈런은 이미 2019년 경찰 야구단 시절 KBO 공식 퓨처스리그 경기에서 기록된 적이 있었던 겁니다. 카메라 앞에서의 드라마보다 보이지 않는 기록을 우선하는 이 집요함. 이는 진정성의 충격파를 의도적으로 일으키는 전략적 행위입니다. 바로 여기서 불꽃야구가 다르다는 증거가 나옵니다. 제작진은 대중이 선호하는 클린한 서사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복잡한 사실을 선택합니다. 이는 단순한 고증이 아니라 선수 한 명 한 명의 삶의 궤적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이 작은 비하인드 하나는 장인 정신 그 자체였습니다. 제작진이 얼마나 선수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얼마나 깊이 있게 이야기를 설계하는가, 이 한 장면만으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우리가 보는 건 단순한 플레이 하이라이트가 아닙니다. 이는 한 백업 포수의 작은 순간조차 하나의 서사로 포장되는 불꽃야구만의 철학과 시스템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성공한 자의 간증 대신 도전하는 자의 기록을 택함으로써 서사의 민주화를 이뤄냅니다. 그 중심에는 이곳에서는 모든 선수가 주인공이다라는 불꽃야구의 철학이 있습니다. 이건 슬로건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 서사 전략입니다. 화려한 이력의 스타가 아니더라도 백업 멤버, 부상 선수, 심지어 은퇴 후 복귀한 야구인까지도 모두 동등하게 조명받습니다. 제작진은 미시 서사 추적 시스템을 가동하여 경기 승패에 결정적이지 않더라도 선수 개인에게는 중요했던 작은 순간들을 발굴해냅니다. 예를 들어 벤치에서 나오는 동료를 향한 격려의 한마디, 패배 직후 더그아웃에서 눈물을 참는 모습, 혹은 훈련 중 땀방울이 맺히는 클로즈업 컷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디테일은 콘텐츠의 표면적인 재미를 넘어 깊은 인간적인 연대감을 형성합니다. 팬들은 더 이상 스타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만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백업 포수 박재욱이 겪었을 군복무 기간의 외로움과 꿈을 향한 투쟁의 서사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진심은 팬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단순히 박재욱을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응원하는 이 프로그램의 진심을 응원하게 되는 것. 그것이 불꽃야구가 브랜드로 신뢰의 자본을 쌓는 이유이자 단순한 콘텐츠 소비를 넘어 감정적 연대를 형성하는 방식입니다. 이 집요한 디테일은 결국 콘텐츠의 수명을 연장하고 단순한 시청률을 넘어선 문화적 영향력을 확보하는 핵심 무기가 됩니다. 제3부 가치의 역설 스케일과 디테일 두 개의 축이 완성하는 통합 팬덤 전략적 모도성의 승리. 당신의 마음을 움직인 건 무엇입니까? 불꽃야구는 지금 두 개의 전혀 다른 방식으로 브랜드 가치를 증명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성공을 넘어선 전략적 모도성의 승리입니다.
하나는 지상파를 정복하며 확보한 거대한 스케일의 서사, 다른 하나는 백업 포수 한 명의 숨겨진 기록까지 놓치지 않는 미세한 감성의 디테일입니다. 이 두 서사는 외견상 상반되는 듯 보이지만 실은 팬심이 중심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수렴되는 치밀하게 계산된 통합 전략입니다. 대중적 정통성 확보, 거대 스케일의 역할. 박용택, 이대호 등 전설적인 스타들의 지상파 예능 출연은 불꽃야구의 미디어 권력의 공인이라는 막대한 무형 자산을 부여했습니다. 유튜브 콘텐츠는 파급력은 높지만 전통 미디어는 여전히 공식적인 인정의 권위를 가집니다. 경쟁 방송사와의 콘텐츠 갈등 속에서 핵심 인물이 오히려 타사의 메인 프로그램에 등장한 것은 단순한 노출 확대를 넘어 불꽃야구 IP의 협상력과 독립성을 만천하에 과시한 사건이었습니다. 거대한 미디어 점령은 프로그램에 대한 대중의 신뢰감을 급격히 높였고, 이는 곧 광고 효과 및 스폰서십 가치 상승으로 직결되었습니다. 이는 특정 콘텐츠가 경계를 넘나들 때 브랜드 인지도가 30% 이상 급등하는 현상과 일치합니다. 감정적 투자 심화, 미세한 디테일의 역할. 반면 백업 포수의 작은 기록에 집착하는 제작진의 태도는 서사적 계약을 팬들과 맺는 행위입니다. 만약 제작진이 박재욱의 첫 홈런을 단순히 불꽃야구에서의 첫 홈런으로 포장했다면 그것은 클린하지만 평범한 예능 연출에 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2019년 퓨처스리그 기록을 소환한 순간 프로그램은 우리는 너희들의 모든 삶, 심지어 잊힌 기록까지 존중하고 기억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팬들에게 단순한 시청자를 넘어 선수들의 삶의 궤적을 함께하는 동반자라는 감정적 지위를 부여합니다. 이 작은 진심이 주는 감동이야말로 팬덤을 단순한 시청자를 넘어선 열렬한 옹호자로 전환하는 결정적 레버리지입니다. 결국 불꽃야구는 이 두 축을 모두 품으며 숫자가 아닌 감정으로 승부하는 새로운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프로그램 기획 잘하면 둘 중 하나를 고르라는 질문은 애초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 명의 스타를 우상화하는 방식 대신 집단 서사의 연결에 집중했습니다. 즉, 박용택과 이대호의 거대한 후광은 대중을 끌어들이는 인력 역할을 하고, 수많은 백업 선수들의 진심 어린 디테일은 대중을 팬덤으로 붙잡아두는 구심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균형이야말로 불꽃야구가 콘텐츠 이상의 의미, 즉 실제 스포츠를 매개로 한 휴먼 드라마라는 새로운 장르적 지위를 확보하게 된 근본적인 힘입니다. 이건 예능인가 스포츠인가? 대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이건 진짜다. 그리고 그 진짜는 스타가 만든 것이 아니라 스토리텔링이 만들어낸 완성도 높은 서사와 디테일의 총합, 즉 완벽하게 설계된 리얼리티의 결과물입니다. 불꽃은 당신이 진심으로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오늘도 치밀하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제4부 세계관의 확장, 세대 충돌과 담론의 중심 이동. 그 이야기는 당신의 기억 속에서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덕분에 다음 화는 더 진실될 수 있습니다. 25화 미리 보기. 비기닝 이후 부산고의 반격은 시작되는가? 사점의 전광판이 사정을 가리킨 순간 누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대로 끝나는 경기 아니야? 하지만 불꽃야구의 팬들은 잘 압니다. 비기닝 다음엔 언제나 서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이번 경기의 흐름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부산고, 전통과 자존심이 함께 숨쉬는 팀입니다. 그리고 이번 25화의 중심에는 3명의 인물이 교차합니다. 첫 번째는 야망 랩돌이 심재영입니다. 그는 이번 시즌 가장 안정된 9위를 보여주고 있는 선발 자원 중 하나입니다. 1점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집중력, 평균 자책점 1위를 노리는 경쟁심, 그리고 감독의 신뢰에 보답하려는 책임감. 그 모든 게 이번 등판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야구는 흐름의 스포츠입니다. 4점 차리드는 넉넉해 보일 수 있지만 1회에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기도 하죠. 두 번째는 사직구장에 서면 유독 약해진다는 우스갯소리의 주인공 정건우입니다. 그는 웃으며 말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다릅니다.
이번엔 내가 사직에서 달라진다. 자신에게 던져진 이미지를 어떻게 바꾸는지 그 실험이 바로 이번 회차입니다. 세 번째는 욕망이 넘친 두 슈퍼스타 박용택과 이대호입니다. 후에 일갈투를 타 뭐 하냐라는 말 한마디 속엔 재미와 비판, 그리고 리더십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들이 보여준 욕망 넘치는 플레이는 실수일까요? 아니면 경쟁심의 또 다른 표현일까요? 이 장면에서 시청자는 웃음과 동시에 야구라는 스포츠가 가진 본능적인 감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리드 중인 경기에 숨을 불어넣는 것은 바로 이런 순간들이 아닐까? 25화는 단순히 점수차가 아니라 선수들의 감정 곡선이 어떻게 교차하고 결국 어떻게 팬들의 서사로 확장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문제는 그 반격이 스코어보드에 찍힐지 아니면 팬들의 가슴에 남을지입니다. 이제 반격은 시작될 겁니다. 더 큰 그림, 김성군 vs 염종석, 또 다른 서사의 서막. 25화가 채 끝나기도 전에 불꽃야구는 또 다른 서사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SBS 플러스를 통해 생중계되는 스페셜 매치. 상대는 동의대학교입니다. 장소는 파이터즈 파크.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단순히 상대 팀의 전력만이 아닙니다. 그들을 이끄는 감독, 바로 염종석입니다. 1992년 롯데 자이언츠의 한국 시리즈 우승. 그 전설적인 주인공이 이제는 신흥 강호 대학팀의 수장이 되어 김성군 감독과 맞붙게 된 것이죠. 두 세대의 리더십이 충돌하는 지략의 대결입니다. 이건 단순한 야구 경기가 아닙니다. 김성군 감독이 추구하는 통제와 시스템의 야구, 그리고 염종석 감독이 보여주는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한 자유롭고 속도감 있는 야구. 이 두 스타일이 맞부딪히는 순간 단순한 승패를 넘어 야구의 본질이 드러나게 됩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 경기가 가진 메타서사입니다. 불꽃야구는 지금 단순히 운내능의 영역을 넘어서 야구 생태계의 담론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은퇴 선수, 대학야구, 고교야구, 중등야구. 그 연결고리에 콘텐츠가 아니라 철학과 메시지를 넣고 있는 것입니다. 염종석이라는 인물을 통해 불꽃야구는 부산야구의 또 다른 신화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그 신화를 김성근이라는 상징과 충돌시키며 극적인 서사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이건 단순한 한 편의 경기가 아니라 불꽃야구 세계관의 확장판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승부의 재미를 넘어 누가 어떤 방식으로 야구를 가르치고 그 야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바꾸는가를 함께 보게 됩니다. 제5부 선순환 생태계의 설계 가치 환원이 완성하는 미디어 제국과 최종 결론 바로 이것이 불꽃야구가 단순한 유튜브 콘텐츠가 아닌 야구를 매개로 한 문화 담론으로 진화하고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불꽃야구의 선순환 생태계, 어떻게 선한 영향력이 성공으로 이어지는가? 불꽃야구의 성장에는 하나의 숨은 공식이 존재합니다. 바로 선한 영향력, 브랜드 가치, 상업적 성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입니다. 단순한 흥행 공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불꽃야구는 단순히 팬들의 추억을 자극하는 레트로 감성 예능이 아닙니다. 이 콘텐츠는 야구 생태계 전체의 건강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스포츠 미디어 역사상 아주 드문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최근 제작사 스튜디오 C는 중학교 야구부에 발전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부가 아닙니다. 불꽃야구의 인기로 발생한 수익을 다시 미래 세대의 야구 꿈나무들에게 환원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행보는 그 자체로 브랜드의 신뢰를 쌓고 불꽃야구가 예능 그 이상으로 인식되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콘텐츠가 사회적 책임을 가질 수 있을 때 브랜드는 그 자체로 존경을 받게 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존경은 곧바로 팬덤의 충성도로 이어집니다. 구독자 수의 상승, 영상 회차당 평균 조회수 상승, 자발적 홍보를 해주는 커뮤니티 내 활동 증가. 이 모든 건 마케팅 비용이 아닌 신뢰의 자본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브랜드 이미지가 올라가니 자연스럽게 스폰서십, 협찬, 파트너십이 몰려듭니다. 즉,
사회 환원, 신뢰, 브랜드 가치 상승, 상업적 확장, 다시 환원. 이 구조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선순환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불꽃 야구가 콘텐츠를 넘어서 하나의 시스템이자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확실한 징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감동과 웃음, 기록과 서사 속에 녹아들어 있다는 점. 바로 그게 불꽃 야구가 가진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최종 결론, 서사, 디테일, 그리고 가치라는 이름의 삼위일체. 불꽃 야구의 모든 회차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단 하나,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서사, 디테일, 그리고 가치. 이 세 가지 요소가 한치의 틈도 없이 맞물릴 때 우리는 단순한 예능이 아닌 현상으로서의 콘텐츠를 보게 됩니다. 지상파를 거침없이 점령한 이대호와 박용택. 먼저 서사입니다. 그들의 등장은 단순한 화제성이 아닌 야구가 다시 대중 중심으로 돌아왔다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디테일. 박재욱의 숨겨진 홈런처럼 팬들이 잊었거나 몰랐던 기록을 제작진이 스스로 발굴해 작은 진심 하나로도 큰 감동을 만들어냅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 한 명의 선수도 그저 스쳐가는 조연으로 두지 않는다는 것을요.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불꽃 야구는 단순히 시청률을 위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가치입니다. 그들은 야구 생태계 전체를 고려합니다. 은퇴한 선수, 아마추어 유망주, 지도자, 그리고 팬들까지 모두가 한 서사의 일부로 연결되어 있고 그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게 만듭니다. 이 정도의 설계는 전문 제작자들 사이에서도 쉽게 보기 어렵습니다. 이건 하나의 세계관 구축입니다. 결국 이 삼위일체는 불꽃 야구가 단순한 성공을 넘어 지속 가능한 영향력을 가진 콘텐츠로 자리 잡게 만든 핵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확인해야 합니다. 불꽃 야구는 지금 경기 하나하나를 넘어서 문화적 파급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유튜브라는 플랫폼에서 시작된 콘텐츠가 지상파, 케이블, OTT를 관통하며 스스로 하나의 미디어 제국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 바로 이 순간 우리는 국내 콘텐츠 산업의 흐름을 바꾸는 역사를 지켜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불꽃은 단순히 잘 만든 예능이 아닙니다. 그건 콘텐츠가 어떻게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가에 대한 한편이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